자,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3D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늘 하는 대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 레이어의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 엘리멘트 3D를 적용을 시킵니다. 엘리멘트 3D는 그 에펙의 그 플러그인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바로 이게 이제 초기 화면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그 강좌의 내용은 엘리멘트 3D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반사하는 모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요. 여기 기존에 있는 그 오브젝트 파이프 모양의 그 원통이죠. 원통 모양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파이프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구성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멘트 3D는 2.5D라고 불려지고 있는 FX 그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해 주는 거죠. 3D 어떤 형태를 느낌이라든가 효과를 좀 보완해 주는 그런 플러그인인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역시 좀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3D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데 좀 미흡했던 에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아주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성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운영하는데 조금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프로그램, 3D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 3D Max에서 그 사용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뭐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당히 움직임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예,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자, 오브젝트에서 이번에는 볼 형태, 이거 스피어라고 그럽니까? 볼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스피어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져와서 어,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는 똑같습니다. 컨트롤 D죠. 오늘의 강좌는 그 재질을 적용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런 거는 작성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의 위치는 잘 맞추지 않으면 다 만들었을 때 굉장히 신경 쓰여요. 저 위에 거 삐뚤어졌죠? 조금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예. 파이프가 조금 얇은 것 같으네요. 그쵸? 그 공에 비해서, 볼에 비해서 파이프가 조금 얇아요.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13점, 예, 다 13점으로 더 바뀌었고요. 조금 튀어나온 것들 수정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그 에펙에서 이렇게 3D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3D 형태의 오브젝트를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에펙도
그 3D 프로그램이라든가 3D 기능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3D 기능이 추가된 거하고 마찬가지로 에펙도 분명히 나중엔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3D 오브젝트를 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기술의 발전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점점 더 편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분명히 바뀔 것 같으니까요. 이거를 미리 좀 많이 숙달을 해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예, 적용이 됐죠? 예, 깨끗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려보면 예, 3D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제 강좌에 필요한 재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재질에 대한 옵션이 좀 조금 복잡해요. 물론 이제 더 복잡한 뭐 3D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만은 쉬운 것들도 많은데 요거는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우선 파이프 쪽에다가 재질을 적용시켰지요. 자, 그다음에는 스피어, 그러니까 볼이죠. 쇠 구슬 같은 데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화면에다 갖다 그냥 얹어도 되고요. 이렇게 파일 폴더에다 갖다 놔도 됩니다. 재질 적용은. 자, 재질이 적용이 됐죠.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이 재질의 모양과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프렉트 모드 바로 오늘은 저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리 돌려도 반사되는 그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완벽한 3D 그 느낌이 오브젝트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오브젝트가 회전됨에 따라서 반사되는 그 모양도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적이거든요. 자, 옵션을 지금 우선 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지는지 너무 옵션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만질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하시는 좀 편합니다. 자, 이제 또 여기 또 넣고요. 파티클 사이즈 뭐 이게 그렇게 변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일단은 표시를 해두는 게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네, 파티클 로테이션 네, 랜덤 쪽에도 아무래도 건드려야 될 것 같죠? 뭐 대강 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만져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좌에 필요한 부분은 대개 저런 정도의 옵션을 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옵션이지 재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한 20개 정도요. 지금 20개를 만들었는데도 그 한 개처럼 보이죠? 잘 아시겠지만 다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겹쳐 있는 걸 이제 흐트러뜨려야죠. 스캐터. 바로 여기서 이제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네. 조금씩 그 겹쳐진 데서 이제 서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X축으로도 조금 벌려주고요. Y축도 좀 벌려주고 다 이렇게 조금씩 벌려줍니다. 이건 다 그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창작성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좌우되는 거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멘트 3D를 다룰 줄 아시는 분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 로테이션을 좀 돌려볼까요? 랜덤 형태로. 예,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자유도가 이제 부여되는 바로 그 옵션입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질, 비춰지는 그 재질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저게 이제 그 비사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거 때문에 이 강좌를 하는 거니까요. 이 구성은 뭐 그냥 뭐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구성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강좌를 할 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출발점에서도 조금 형태를 갖추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점 6초 후에 변하는 모양도 필요하기 때문에 출발점에서도 약간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요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 그 자체를 움직이는 건데, 예, 제가 잘못 만졌습니다. 예, 이제 자유도를 설정해 주는 거죠. 랜덤.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초 후의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살짝 움직이는 그런 그 뭐랄까 움직임을 좀 주는 거죠. 변화를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구성은 이렇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재질 문제가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의 강좌죠. 뭐 이게 지금부터가.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재질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느 형태를 가든 간에 비추는 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건 비사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그 리프렉트 모드라고 있죠. 반사 모드 이런 뭐 이런 뜻인데 디폴트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디폴트는 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던 재질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바이러먼트 환경을 비추게 하는 게 사실 이게 더 맞는 거죠. 예, 예, 환경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디폴트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죠. 요거는 이제 그 환경을 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예쁘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양을 조금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환경에 대한 그, 뭐랄까, 장면을 가져왔을 뿐이지 변하진 않아요.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우선, 비춰지는 모양새가 예쁘질 않으니까 예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현재 이 여기서 보이는 이 오브젝트의 각도하고 아까 그 구성물에서 실제 화면에 적용되는 구성물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뀌었죠? 예, 그래도 안 이쁩니다. 이건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구성하면 돼요. 그래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위치에 가도 똑같은 모양을 보이는 건 동일합니다. 디폴트하고. 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거울 효과지요. 일종의 미러 서페이스라고 돼 있죠. 거울을 하면 비춰지죠. 지금 현재 그 파이프처럼 되는데 문제점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 뭐 파이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겹쳐가지고 굉장히 그 산만해요. 움직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미러 효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바탕에 쓸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 형태나 움직임 있는 형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스피어리칼인가요? 발음이 저렇게 됩니까? 이걸 잘 보시면 뭐가 움직이죠? 공에서. 저게 이제 그 반사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일종의 범위더라고요, 저게. 이거는 본인이 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자, 조금씩 움직이죠. 예. 이게 이제 볼이나 스피어 형태이기 때문에 비춰지는 모양도 분명히 그렇게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돌려서 여기서 한번 조정해 볼까요? 그렇죠. 모양이 살짝 변하죠. 예.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저 끝에 거 하나 남았네요. 예. 이 제각각 좀 다른 구조로 만들어줘야지만이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자, 가볼까요? 예, 바뀌었습니다. 잘 보시면 풀 사이즈로 볼까요? 풀, 예. 안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구조물이 그 볼 형태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예, 요거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요걸 잘 맞추시면 돼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그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움직임에 따라서 비춰지는 모양새도 같이 변합니다. 오늘의 강좌는 바로 이거예요. 자, 원래 만들어졌던 걸 한번 가볼까요? 예, 요것도 예, 똑같습니다. 제가 적용시킨 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틀릴 뿐이고요. 자, 보세요. 예, 요것도 똑같죠? 자기 구성물이 그 회전 똑같이 생겨 동그랗게 생긴 쇠구슬 안에 그대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아까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뭐 글씨 넣고 배경 넣고 뭐 이런 건 다 구성이에요. 스피어리칼 효과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사실적인 그 3D 오브젝트의 어떤 반사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정도를 오늘 얘기하는 것이 강좌고요. 나머지는 지금부터는 그냥 뭐 효과입니다. 구성이고 뒤에 파란색하고 앞에 색깔하고 안 맞으니까 색깔 맞춰야 되겠죠. 예, 드라이톤 요걸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아요. 편집을 많이 했더니 색깔이 엄청 많이 변해 있어요. 이 강좌가 그 강좌하는 게 강좌를 준비하는 거죠. 강좌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영상 녹화하는 게 이거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전공도 아닌데도 이 취미 삼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자, 뭐 거의 구성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이제 바로 요 안에 비치는 거 그렇죠. 트리저 모양이 바로 오늘 강좌가 저거였습니다. 자, 원래 강좌로 돌아와서 보면 이것도 뭐 이제 아까 그거하고 이거 차이는 일단 색상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에 비춰진 것들이 조금 다르고 요거는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보내서 좀 정성을 기울이시면 저보다는 뭐 100배 나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이죠.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갑니다. 그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걸 다 보여드리기가 참 불편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간만 자꾸 잡아먹게 되죠. 라이트 준 거 있고요.
라이트 카메라 뭐 이런 거죠. 뭐 색상이 조금 색상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 여기서 색상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예, 저런 식으로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합니다.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풀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춰지는 것이 오늘 강좌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애들 많이 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들 보시죠.